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봄봄봄봄봄봄. 안녕하세요.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실제로 다녀왔었던 주스입니다. 어, 안 속아, 난 속지 않네. 난 믿지도 않네. 안녕하십니까, 불신의 식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AI 27입니다. 왜 AI예요? 아니, 요즘에 AI가 유행이더라고요. 그 AI 프로필 만들기만 하면서. 근데 그 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AI가 대신 지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떨까. 아니, 그리고 챗GPT가 이제 워낙 한국어도 너무 잘해요. 한국어 너무 잘하고, 이제 우리보다 말을 잘하니까, 내가 볼 때 이거를 이제 음성으로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챗GPT가 한 얘기들을, 안녕하십니까, 식구입니다. 이러면서 또 얘기하면 우리는 일자리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챗 GTP를 대신하는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요. 네, 음, 새로 내놨어요. 그게 XAI라는 건데요. 아, 저도 저희 가족한테 들었습니다. XAI가 나왔다고 막 흥분을 하면서 이게 그 챗GPT는 몇 년 전까지만 되고 왜 최근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보를 딥러닝을 하는 게 뭐 2년, 3년 전 것들만 이제 그 하는데 그 XAI는 최근 것도 다 한대요. 훨씬 더 오, 좋대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직업을 뭘로 바꿀까 아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있어요.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너무 네,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27이면 뭐 적응력이 좋으시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적응력이라니요, 저한테. 아니, 진짜 요즘에 적응력이 너무 없어져서, 그래서 오늘 주스님 보시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의 뮤지컬 역사를 다시 쓴 작품 오페라 유령 리뷰가 아직까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큼 제가 우리가 안 했어요? 그거를? 네, 안 음.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냥 뭐 코로나 때 잠깐 아, 에피소드를 다루시긴 하고 안 그럼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나요? 네. 오페라 요정. 제가 오페라 유령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제일 처음 봤고요. 사실 그전까지 되게 기회가 안 닿았어요. 제가 뮤지컬 본격적으로 보러 다니기 시작했을 때 공연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런던에서 보고 나서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오페라 유령이 공연돼서 그때 좀 운 좋게 저렴한 가격에 런던에서도 굉장히 싸게 봤었거든요. 데이시트로 줄 서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데이시트가 바뀌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목요일 마티네 공연만 데이시트로 오페라 유령 판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게 무슨 코리아타운 온 것처럼 한국 사람들만 목요일 아침 한 8시부터 줄을 아래 위로 서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보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유일하게 한국에서 투어 공연이 할 때 그때 두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드디어 13년 만에 돌아온 한국 공연을 두 번 관람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점은 조승우 배우님이 팬텀으로 캐스팅이 되셨다는 거. 이 조승우 배우님과 팬텀의 악연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사실 조승우 배우님이 오페라 유령 한국 라이센스 공연 초연에 라울 역으로 캐스팅이 완전히 오디션 합격까지 하신 상태인데 그때는 이메일도 아니고 진짜 우편 편지로 합격자한테 합격 통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컴퍼니의 막내 직원이 실수로 조승우 배우님한테 불합격 우편을 보낸 거예요. 그 조승우 배우님이 어쩔 수가 없지 하고 영화를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영화가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라울 역은 류정한 배우님이 서울대학원 나오셔서 데뷔를 하셔가지고 지금 류정한 배우님도 완전 대스타가 되셨고 사실 전부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조승우 배우님이 오페라 유령을 하시겠다. 그럼 저는 사실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이번 오페라 유령은 공연을 할 때 거의 1년 정도 장기간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오페라 유령이 굳이 조승우 배우님을 캐스팅하지 않아도 잘 되는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조승우 배우님이 이제 와서 오페라 유령을 할까 싶었는데 진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깜짝 놀랐죠. 이번에 오페라 유령이 또 특별한 점은 오페라 유령이 원래 무대 세트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없었어요. 그거를 돌려막기로 이제 막 써가지고 미국 브로드웨이랑 영국 웨스트엔드는 상설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거의 상설로 공연을 해가지고 한국에 못 온다 10년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공연이 좀 빨리 오게 된 게 일단 국내 투어로 왔던 그 무대는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공연도 코로나 때문에 투어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 중국도 졸지에 갑자기 전 세계 최초 중국 라이센스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런 시점에서 한국은 무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새로운 무대를 만들자 그래서 한국에 지금 완전 새로 만든 무대와 새로 만든 의상으로 공연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사실 조금 열어야 될 법도 한데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에서 만나볼 수 없는 완전 오리지널을 지킨 무대가 그대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재밌는 점은 그래서 티켓 가격이 무려 19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페령 초연도 15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인도 줬다고 하고 뭐 기념품 프로그램도 아니, 줬다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주스님은 그렇게 비싼 공연을 두 번이나 보신 거잖아요, 지금. 네, 지난달에는 제가 저한테 준 생일 선물로 보고 이번 달에는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셔가지고 금수저네. 루치아 보러 오는 애들만큼이나 금수저네. 응? 아닙니다. 요즘 스몰 럭셔리란 말이 유행이잖아요. 한 번 돈을 쓰더라도 정말 근데 진짜 할인 하나도 안 해줄 줄 몰랐고 또 이번에 19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으면 당연히 그래도 배우 스텝 할인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배우 스텝 할인조차 없고 초대권도 없고 배우들이 만약에 초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예매해서 초대해주는 그런 건 있어도 그만큼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솔직히 한국에서도 엄청 자주 공연됐거든요. 라이센스 공연은 어렵지만 투어 공연으로 군데군데 와가지고 그때마다 흥행을 했고 사실 코로나 때 빼고는 다 잘 됐어요. 사실 그래서 오페라를 아예 처음 보는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자주 공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잘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궁금해요, 저는. 이거 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승우 배우님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팬텀들 캐스팅이 워낙 잘 돼서 마니아들 입장에서도 뭐 처음에 19만 원 안 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캐스팅 보고 봐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시게 되는 관객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막상 안 봐하고 안 보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격 상승의 역사가 16만 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7만 원 베토벤 시크릿, 18만 원 물랑 루즈, 19만 원 오페라 유령인데 결국에 뭐 전보다 빈도수는 줄었지 아예 불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요. 내년에 알라딘 오는데 얼마가 될지 두렵습니다. 2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네. 20만 원. 네. 네, 그래서 오페라 유령이 지금 브로드웨이 역사상 세 번째로 흥행한 작품입니다. 원래 가장 흥행한 작품이었다가 라이언 킹에 밀리고 위키드에 밀려서 지금은 세 번째로 흥행한 작품이고요.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최장기로 공연된 작품이에요. 35년간 공연이 됐었고 올해 막을 내렸습니다. 대신 브로드웨이보다 더 먼저 공연을 했던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공연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거의 40년가까이 하다 보니까 영국 여왕이 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극장 이름이 허 매저스티 여왕폐하 극장이었다가 이번에 여왕이 서거하시고 찰스 왕이 되면서 히스 매저스티로 극장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한 극장에서 오래 공연을 했다. 그리고 오페라 유령이 코로나 전후로 변화가 있었어요. 크다고 보면 크고 작다고 보면 작은데 사실 워낙 라이센스 깐깐하고 다 똑같이 해야 돼. 물론 아예 논레플리카 프로덕션이 있긴 했어요. 오페라 유령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플리카 프로덕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깐깐하게 지켰던 오페라 유령이 가운데 메인 천사상을 없애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틴 캐릭터에 대한 변화를 주기도 하고 무대 전환을 위해서 장면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여러 가지 줬습니다. 근데 한국 버전은 클래식한 버전을 따랐다.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개정이 된 버전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버전을 그대로 가져왔다. 오페라의 유령이 국내에서 뮤지컬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폈다고 알려져 있는 게 처음으로 아마 들여온 레플리카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 정식 레플리카? 네, 정식은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지저스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거 다 불법이었던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장기 공연, 네. 7개월. 맞아요. 7개월간 했던 라이선스 공연이 처음이었었죠. 음, 그렇게까지 공연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초대박이 났고 그 후로 내한 공연마다 또 대박이 났고 그래서 2010년, 11년에도 거의 1년간 공연을 했는데 또 대박이 났고 그리고 무대 때문에 이번에 13년 만에 한국어 공연에 오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오페라 음, 유령 관람하셨죠? 그럼요. 음, 네, 봤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 이 저 리뷰를 들으시는 분들도 관람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그 부산에서 했던 네, 수원 공연. 그게 네. 마지막 그룹 작품이었었습니다. 음, 하여튼 그때 프로덕션이 극장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는 그 드림 네, 시어터의 새로운 시도와 같은 공연이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부산에 내려가서 공연을 그때 봤던 기억이 있고요. 나름 나쁘지 않았었어요. 저도 그게 투어 공연 팀들이 간혹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그 팀들이 이름이나 뭐 이런 건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전혀 뭐 이렇게 생뚱하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그 외국 배우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잔뼈가 굵고 공연 그 경험도 되게 많으시고 브로드웨이까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분이 오셨구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갈만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 근데 이것도 한국어로 듣는 버전만 못하죠. 제가 2번 관람했는데 사실 첫 번째 때는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배우님들이 막 다 독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워낙 장기 공연이다 보니까 이 에센코가 요즘 계속 부산 공연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신기한 게 위키드도 그렇고 오페라 이름도 그렇고 서울에서 그 공연을 관람하려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관객분들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서울에서 지방을 간다고요, 공연 보러? 네. 근데 지방이 티켓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페라 네. 이름을 보러 부산 간다는 거잖아요. 저처럼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40%될 것 같아요. 저는 30. 60%가 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관객분들이 이러면 어떡하냐고 일부러 부산 왔는데 올해 부산 공연할 때 그런 여파를 겪었는데 이번에 또 서울 공연에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원캐스트 분들도 다 막 커버가 올라오고 크리스틴 다이까지 커버가 올라왔어요. 진짜 크리스틴 다이처럼.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살짝 실망을 했었다가 이제 회복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오페라 유령이지 하고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또 사실 레플리카 라이센스고 해서 안 바뀔 줄 알았는데 군데군데마다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음, 달라쇼에서 듣던 가사랑 또 달라져서 또 신기했고. 제 기억으로 그 부산에서 처음 하고 지금 서울로 올라온 거잖아요. 오페라 네, 유령이. 그때 조승우 씨가 출연을 한다고 이 네, 매체에서 엄청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홍보하는 회사에서 네. 전 일간지 기자들을 다 부산으로 다 부른 거예요. 우와. 물론 숙식까지 제공해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월간지 매체는 안 부른다고.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부산에 갈까 말까 막 내려가서 볼까 이번에도 그 조성우 배우가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서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매체분들이 다 내려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간도 안 맞아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홍보를 위해서 진짜 거의 매체분을 다 요즘에는 사실 그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우리 식구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공연을 초연을 한다. 아니면 어디서 뭘 한다 그러면은 그 일간지 매체 기자분들이 대략 이렇게 있으세요. 서로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 10명 뭐 20명이나 그리고 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연을 보고 한꺼번에 거의 같은 시기에 기사가 나고 이러는 게 옛날에는 음. 있었어요. 때로 보는 그 쓰나미 같은 기사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시는 대로 따로 가셔서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 거의 없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페라 유령 기사가 각 신문마다 도배가 되는 현상을 그것도 막 사이즈 크게 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그 조승우 배우의 그 어떤 펜타움의 연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 초미의 관심이었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노래를 과연 소화를 잘 할 것이냐. 근데 그런 부분을 조승우식의 팬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어쨌든 부산에서 뭐 코로나도 겪고 뭐 이래저래 공연을 장기 공연을 하면서 배우분들이 많이 숙련이 돼서 지금 서울 공연을 와서 지금은 퀄리티 굉장히 좋아졌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사실 팬텀이 조승우 배우님 창법에 맞지 않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부산 초반에 되게 힘드셔가지고 뭐 조승우 배우님도 인터뷰를 아예 하셨었어요. 치료 받으시고 맞아요. 뭐 양방 치료, 한방 치료 다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제 서울 공연에서 제가 처음 관람했을 때는 성대를 갈아 끼우셨다 싶을 정도로 완벽한 바리톤의 바이브레이션과 흉성과 그걸 내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반면에 연기는 오히려 저는 연기를 기대했거든요. 조승우 배우님의 팬텀이면 뭔가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봤던 아는 연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다기보다는 조승우 배우님이 워낙 그 뮤지컬에서 그 결핍이 있고 상처를 받았고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셨거든요. 내국적 뮤지컬 남자 주인공들이 다 사랑에 대해 결핍이 있고 뭐 지켜나야 될 하이드처럼 약간 조금 야만적인 면도 있고 그런 제가 알던 조승우 배우님의 캐릭터가 정말 이 오페라 요령에 잘 녹아들어서 오히려 이것도 신선했어요. 제가 아는 조승우 배우님인데 오페라 요령에 너무 찰떡같이 잘 맞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오페라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여성 서사에 대한 인식이 관객들이 많이 변화했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관객들이 이야기할 때 크리스틴이 나쁜 사람이다. 크리스틴이 샹 X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연극 뮤지컬계 캐릭터에서 가장 나쁜 캐릭터를 뽑자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손에 꼽는 게 크리스틴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막상 그런 관객들의 인식이 변하고 보니까 오히려 크리스틴보다는 팬텀이 크리스틴을 가스라이팅하고 납치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관객들이 많아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오페라 이런 크리스틴 캐릭터가 조금 변화하기도 했고 저도 약간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런던에서 봤을 때랑 내한 공연에 봤을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승우 배우님이 약간 연기로 납득을 시켜주셔서 다시금 팬텀이 진짜 불쌍하고 결핍이 많고 동정심이 가게 표현을 하시고 덜 불편하게 연기가 느껴져가지고 다시 오랜만에 그 오페라 유령의 서사가 납득이 돼서 크리스틴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팬텀도 이해가 가고 크리스틴도 이해가 가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너무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이거 뒷부분에 별점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조승우 배우님이 무대 뒤에서 그 윙에서 서 있다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울 정도로 스트레스가 네.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극복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보니까 역시 좋은 배우시네요.